나이 들수록 사람이 멀어지는 진짜 이유. 지난주 토요일, 나는 스마트폰 연락처를 한참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456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은 5명도 되지 않았다. 20대 때는 매일 밤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였고 30대 초반엔 주말마다 동창회가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다들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육아에, 직장에, 부모님 건강에 누구나 사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실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52세 김민수 씨.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3년째. 그는 요즘 퇴근길이 두렵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는 할 말이 없고 대학생 딸은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려다가도 손이 멈춥니다. 이 나이에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괜히 연락했다가 뭘 부탁하는 줄 알면 어쩌지?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독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멀어지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거든요. 10년간 500명 이상의 중년들을 상담한 심리학자가 밝힌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4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연락하는 사람 수는 평균 67%나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포기라는 점입니다. 진수 씨처럼 많은 분들이 연락하고 싶지만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체면의 벽입니다. 48세 이정혜 씨는 대학 동창들과 3년째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제일 못됐으니까. 동창들은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이 됐는데 자신은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만나면 비교당할까봐 아예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씁쓸합니다. 실용성의 함정이죠. 55세 박철호 씨는 고백합니다. 20대엔 그냥 재밌어서 만났는데 이젠 만날 때마다 계산하게 돼.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직장에서 배운 실용성이 인간관계까지 침투한 겁니다. 순수한 우정은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아픈 이유입니다. 에너지의 고갈. 직장 상사 비위 맞추고, 아이들 성적 걱정하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하루가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떨 기력이 어디 있어?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관계 유지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닥난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맞아. 나이 들면 다 이래.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만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녀가 발견한 패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똑같이 바쁜 40대인데도 어떤 사람은 친구가 10명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계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중년에게 특정한 역할만 강요합니다. 돈 벌어오는 사람, 가족 책임지는 사람, 성공해야 하는 사람. 그 과정에서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공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친구는 사치가 됐고 쉼은 나약함이 됐다. 그래서 우린 관계를 관리하려 하고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고 피곤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삶일까요? 아니,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59세 최병철 씨. 그는 1년 전만 해도 진수 씨와 똑같았습니다. 퇴직 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말 한마디 없이 지낸 적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마주쳤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였죠. 동창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야, 병철아. 너 맞지? 그 순간 최 씨는 울컥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 동창은 똑같이 59세였고 똑같이 퇴직했고 똑같이 자식 걱정하는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달랐던 게 하나 있었죠. 나도 외로웠어. 그래서 작년부터 동창회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 처음엔 떨렸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들 나랑 똑같더라고. 외롭고 불안하고 말 상대가 필요한 사람들. 성공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 말이 최 씨를 바꿔놓았습니다.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다들 똑같구나. 그날 밤, 그는 2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대학 동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나야. 밥 한번 먹자.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미친놈아, 나도 내 생각하던 참이었어. 당장 내일 보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최 씨는 매주 누군가를 만납니다. 동창도 만나고, 옛 직장 동료도 만나고, 동네 산책 모임도 나갑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먼저 솔직해졌어요.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사람들도 솔직해지더라고요. 다들 체면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먼저 연락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먼저 용기 내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나이 들어 사람이 멀어지는 건 필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외롭습니다. 40대도, 50대도, 60대도. 이러한 차이는 그걸 인정하고 손 내미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의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해롭습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는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짧은 문자 하나. 요즘 어때? 나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만큼 외로우니까요. 둘째,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누가 더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2세에 편의점 운영하는 정혜 씨, 그녀가 결국 용기 내서 동창회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그녀의 직업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보고 싶었어라는 말만 들었죠. 우리가 두려워하던 평가는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셋째, 에너지 배분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박철호 씨는 말합니다. 야근 1시간 줄이고 친구 만나는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게 저한테 진짜 투자였어요.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는 게 아니라 충전해줍니다. 진짜 친구와의 1시간이 혼자 있는 10시간보다 회복력이 크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바쁠까봐, 혹시 부담스러울까봐 주저하는 사람.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 사람이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영상 끝나고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아주 짧게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시도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짧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도 바쁨도 피곤함도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는 생각보다 작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사람들에게.